그다음에 공급은 뭐 이렇게 짧게 해놨는데요. 입주 물량을 이렇게 기사를 갖고 왔어요. 제가 요 공급은 이제 자세히 정리해 갖고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러는데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실제 물량 보시면은 연도별 민영 아파트 공급 물량 해갖고 이렇게 좀 점점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전국 단위예요. 근데 전국 단위로 보면 안 되고요. 물량을 보실 때는 지역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만 보시면은 32,882에서 13,386인데 이게 지금 총 가구잖아요. 이게 일반 분양. 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세종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잖아요. 왜 똑같죠?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종은 빈 땅에다 그냥 짓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총 가구랑 일반 분양이 똑같은 거고 이건 왜 다르죠? 자, 이게 뭐 대충 32,000 잡고 이게 대충 1,000만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뭐죠? 이게 빠지죠? 이게 뭐죠? 조합원 물량이죠. 이건 뭐죠? 일반 분양 물량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아파트라고 보면은 이만큼 나오는 거죠. 19,000, 13,000. 이거를 부시고 새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제가 계산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13,000 나누기 32,000 하면은 이제 이게 100%라고 치면은 40%만큼 실제로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가죠? 이주를 해야죠. 어떤 아파트로. 그러니까 전세가 폭등하는 거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요. 왜 이렇게 됐죠? 앞에 정권 뭐 어디부터 가야 될까? 사실은 제가 볼 때 노무현 정권부터 해갖고 뭐 이명박근혜 정권 해갖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해갖고 뭐 지금 정권 이제 왔는데 이게 계속 물량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쌓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고 그러면 어디가 더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나왔을 때 타격이 클까? 전세가 오를 확률이 클까? 당연히 부셔야 될 게 많은 데가 전세가가 오를 확률이 크다. 그럼 전세가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매매가가 오를 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2025년도 줄어들 겁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허가 물량을 보면 이걸 예상할 수 있는데 인허가 물량은 인허가가 나오고 보통 3년 플러스 알파 뒤에 물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분양 물량인데 예. 24년에 이렇게 가구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가구 비중이 늘어난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물량이 들어온다 이건데요. 이게 24년에 이게 전국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각각 따로 봐야 됩니다. 요 입주 물량도. 예. 이거 이제 분양 물량이죠. 분양 물량도 따로 봐야 된다. 근데 요걸 이제 보실 때 인허가가 있고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하고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냐? 요거 다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랑 이거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호갱 노노나 아실이나 부동산 지인에서 볼 때 이 준공 입주 예정 물량이 나오는데 이게 뭘 보고 나온다? 이 분양 물량을 보고 나와요. 그래서 이 인허가 물량을 추적을 하면은 이 분양 물량과 이 준공 입주 물량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통 인허가 물량과 이 준공 입주 예정 물량을 추적을 하면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 데이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결국은 이 부동산은 여러 개의 숲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도권 숲, 뭐 여기 대구 숲, 뭐 여기 뭐
부산숲, 뭐 여기는 뭐 세종, 대전숲 이렇게 있어서 이거 다 따로 봐야 된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류재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국내 건설 수주예요. 아, 이거 아파트를 누가 만들죠? 건설사가 만들죠. 건설사가 근데 왜 만들죠? 당연히 돈 벌려고 만들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려야 만들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팔리죠? 시장이 살아나야 만들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죠? 이게 지금 22년에 11월에 이제 잠실에서 바닥이 나오고 수도권 기준으로 2023년 뭐 2월쯤에 바닥이 나오고 2023년 한 10월 정도까지 한 9월 정도? 한 9월 정도까지 이제 반등하다가 10월부터 살짝 꺾여갖고 지금까지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23년에도 이게 물량이 안 나왔어요. 건설 수주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언제 나왔죠? 98년에 나왔죠. 그럼 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냐? 여기다가 플러스로 대출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PF 대출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마진. 돈이 안 되니까 안 짓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줄었냐? 전국 인허가가 마이너스 25.5%, 전국 착공 마이너스 45.4%, 서울 기준으로 마이너스 40.2%, 서울 착공 기준으로 마이너스 67.67% 이러면은 인허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주까지 3년 있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물론 여기서 정비사업 물량, 재개발, 재건축은 더 걸립니다.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40.2%. 그럼 서울 어떻게 되죠? 3년 뒤에 마이너스 40.2%죠. 착공은 입주까지 이게 예전엔 2년이었는데 요새는 더 걸려요. 52시간 근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갖고 공사비 급등해서 이런 것도 있고 이 정비 사업은 또 더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2년이 더 걸립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3년 더 걸리는 거고. 그럼 이제 서울에 대충 2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7%. 이게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봐야 된다. 전국도 당연히 다 각자 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뭐 이게 매달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좀 바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교통 쪽 이제 한번 보면은 이게 막 호갱 노노 가면은 자기는 아파트를 띄우려고 이런 거 엄청 올려놓는데 이 GTX라는 게 제가 볼 때도 이 혁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GTX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그 GTX A, B, C, 뭐 EDF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A, B, C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A 같은 경우 24년 3월부터 단계별 개통 예정, GTX B는 이제 24년 초부터 순차적 착공 예정. 그럼 언제 탈 수 있죠? 빨라야 2029년이다. GTX C 23년 말 착공 24년부터 본격 추진 언제 탈 수 있죠? 빨라야 2029년이다. 근데 당연히 더 늦어지죠. 제가 볼 때 당연히 더 늦어져서 2030년쯤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얘는 언제? 까마득하죠. 2040년? 아니면 뭐 2038년? 뭐 이때쯤? 시간이 진짜 거시기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GTX 이거 이제 큰 그림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ABC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연장 노선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여기 이제 청학역이 있죠. 예.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여기서
이게 시장을 보실 때 간단해요. 이게 서울이잖아요. 이게 경기도 남부잖아요. 경기도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어요. 그럼 어디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남부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 이 남부에 일자리가 더 많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평택, 천안, 아산, 오산, 화성, 동탄. 이거 이제 병점역이죠. 예. 오산시는 이제 아마 오산대역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 아니면 여기 청학역도 있죠. 여기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 이 마석, 뭐 가평, 춘천, 분명히 호재인데 어디부터 먼저 봐야 되냐? 동두천도 당연히 호재죠. 근데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38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위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밑에부터 보지 위에부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보시고요. 네, 뭐 여기 뭐 B노선 해갖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 이제 인천시청이랑 인천대 있고 여기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하나역을 어디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어디가 됐죠? 청학역이 됐어요. 예, 왼쪽 거부터 다시 보면은 인천시청 송도가 너무 머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제2경인선이거든요. 이 청학역이 수인분당선도 뚫리고 제2경인선도 뚫리고 그 다음에 이제 GTX B도 뚫리게 되는 이런 호재를 받았죠. 그래서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 위치는 여기거든요. 송도역이 있고 이제 연수역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사실 요 동네가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조금 이제 어수선한 요런 동네인데 요 밑에는 당연히 여기 송도가 있고요. 근데 요번에 요게 되면서 좀 호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요새 이게 투자자들이 어디를 제일 선호하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세 군데가 있거든요. 뭐 네 군데 이렇게 해갖고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데인데 청학역이 여기 뚫리니까 뭐 사명 아파트 뭐 여기 뭐 이런 데 있고 여기 시대 아파트가 있고 효정 아파트가 있는데 문제가 여긴 지금 다 30평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갭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19평이 있잖아요. 갭이 적죠. 그 다음에 용담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층 아파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관심이 두 군데가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어디가 좋냐? 이건 이제 선택에 따라 다른데, 여기 지분이 15평이에요, 대지분이. 여기 대지분 17.6평이에요. 그러면 여기 갭이 5천 들어가죠. 1.7 갭, 1.7에 이제 매매가, 1.2가 전세가, 0.5가 이제 갭이기 때문에 5천 들어가고, 여기는 얼마 들어가죠? 2.1, 1.2, 0.9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점이 엘베가 없어요. 엘베가 5층이라 가지고 이런 단점이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디가 좋을까? 이게 왜냐면 이게 지분이 넓은 건 맞는데 엘베가 없으면 장기간 세를 놓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5층 같은 데는 5층 사면은 세 놓기 힘듭니다. 당연하죠. 엘베가 없으니까 힘든 거. 근데 여기도 이제 시대 아파트도 좀 단점이 있는 게 여기 교회가 있거든요. 얘네가 한 필지예요. 교회 끼면 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좀 웃긴 게 이 GTX B 이슈가 나오고 지금 이제 한 달쯤 지났거든요. 네, 문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GTX 연장 노선이 조금 이제 모멘텀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산역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까지 간다. 근데 이게 아셔야 되는 게 GTX C든 A든 뭐 연장 노선을 할 때 지자체 부담이에요. 지자체가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서 뭐 아까 이제 청학역과 이제 송도역 검토를 했는데 청학역으로 거의 결정이 났고
계속 하나 보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부천 종합운동장인데 이게 지금 가상이지만 B 그다음에 뭐 D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이게 계속 만약에 여기 F까지 되면은 부천 또 통과하고 그래서 이게 노선을 계속 통과하는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통과하냐 보면은 삼성이랑 부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은 삼성과 부천이 2대장이에요. 근데 이 부천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투자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빌라밖에 투자할 데가 없긴 한데 예, 여기 주변에 보면 한 갭으로 한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피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나중에 잘 될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B랑 우선 D가 통과하니까. 그리고 이 D 노선은 되락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천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보실 때도 딱 부천만 보는 게 아니라, 부천에서 한정거장 위치 정도 뒤에 것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 쪽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안 본 게, 이거는 한번 제가 재미로 갖고 왔는데, 신안산선 연장해갖고 제가 그 장모님이 대부도라 가지고, 대부도에 계셔가지고 제가 대부도에 있는데,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신안산선이 이렇게 한양대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그래서 이 대부도에 신안산선이 생길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안산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그냥 갖다 놓은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양대역에서 하나 통과해서 이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안산선이 서부 라인을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신안산선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신안산선만 있는 게 아니라 서해선도 있어요.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 해갖고 화성시청, 화성향남, 황남에 그 제약단지들이 많죠. 평택 안중 해갖고 이렇게 홍성까지 가는 요 노선도 있다. 그래서 GTX랑 신안산선, 서해선에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거 뭐 경기 주요 지역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인데 이 GTX C 지역인 과천, 의왕, 수원, 화성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원이랑 화성 쪽이 의왕 이렇게 해갖고 생각보다 이 조금 모멘텀을 받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화성은 뭐 동탄이 있는 거고 수원은 지금 뭐 화서역의 스타필드 그다음에 수원역의 GTX C 이런 이슈가 있죠. 교통 한번 봤고요.